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법을 내 이웃처럼 가깝게 느끼길 바라는 옆집 최변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성년 후견인에 대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었는데 요즘은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치매나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이 있으신 분들의 가족들이 대신해서 사무를 보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들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법원에서 성년 후견이 결정을 받지 않으면 은행 업무 등을 대신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 오시는 분들이요,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성년 후견인 제도가 무엇인지 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 보통 저희는 사건 본인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후견 제도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후견인을 위한 제도로 후견인은 재산관리, 신상관리를 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이란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폐지된 지가 벌써 7년이 넘었어요.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피후견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제도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봐서요, 피후견인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지면요, 성년 후견인 제도의 세 가지 이념인 성년 후견의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에 적합해야 합니다. 필요성은 가족이나 주변인의 필요가 아닌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해 후견이 해결해줘야 된다는 의미고요. 보충성은 본인 주도로 이미 후견이나 위임이 우선 활용되어야 하고 보호가 미흡한 경우에 한해서 후견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상화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과 대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요. 누가 후견인이 되냐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충성 설명드렸죠?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안에서는요, 크게 임의 후견 제도와 법정 후견 제도가 있는데요. 임의 후견은 미래의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해서요, 후견을 받는 본인이 후견이 될 상대방과 후견 계약을 체결해서 임의 후견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건망증이 약간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은 치매 초기로 약간의 건망증이 있어서 깜빡깜빡하는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의사 능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지만 점차 치매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A씨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들 B씨는 매번 사업과 도박으로 있는 재산을 다 날려먹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A씨 입장에서는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아들이 본인이 돌보지 않고 재산만 처분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A씨는 현재는 정신적인 제약이 없으니까 본인 주도로 임의 후견인으로 A씨가 아플 때마다 돌봐주고 신뢰하는 조카 C씨를 임의 후견인으로 정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 후견인을 정하게 되면요, 법원이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법정 후견인으로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임의 후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굉장히 드물어요. 법정 후견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법정 후견은 가정법원의 판결로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 후견은 피후견인 사건 본인의 의사결정 정도에 따라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으로 구분되어 후견인이 지정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요, 반드시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을 해서 반영을 하시게 됩니다.
성년 후견은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일 때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자기 이름이나 가족 이름을 모르거나 사는 주소를 모를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로서요. 혼자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돼요. 물론 법원의 감정은 있어야 되죠. 이때 재산관리 및 신상관리는 포괄적으로 성년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정 후견은 경증 치매와 같이 정신적 제약 상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지정이 되는데요. 정신이 멀쩡했다가 없었다 하기 때문에 법원이 부여한 동의권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후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요. 재판부가 정신감정 결과와 피후견인을 직접 보시고 성년 후견인보다 한정 후견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청구 취지를 변경하라고 권유하시기도 합니다. 특정 후견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특정한 사무, 특별한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특별히 중요한 치료를 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믿을 만한 친인척이 전혀 없는데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할 때 보호자의 그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상황일 때 특정 후견인을 선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견인은 가족, 전문 후견인, 사회복지사 또는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중에 결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가족들이 원만히 협의가 되면 통상 가족 중 한 명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재산이 있으셔서 가족 간의 다툼이 있으시면요. 재산에 관한 부분은 전문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고 신상에 관한 것은 가족 중 한 명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신병원에 격리 입원시킬 수 있을까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고 공시가 되는데요. 심판문에 법원 허가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격리 입원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경우 의료 행위로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긴급한 의료 행위로 필요한 경우에는요. 사후에 허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후견인이 마음대로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견인이 후견 업무에 소홀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자녀들도 못 보게 막고 생활비 상당 부분을 피후견인이 아닌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우려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후견인 권한을 박탈하거나 후견인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매나 발달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제가 많지만요. 최대한 줄여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였습니다.